그러면 이제 저희가 금과 은에 대해 좀 자세히 재밌게 또 들어봤고요. 그다음 이제 강전무님이 이제 또 다른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냉전 누가 승리하는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설명해 주실 건데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서 한번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드워라고 이제 막 사람들이 얘기했는데요. 콜드워라는 게 냉전이라는 게 네. 뭐냐 그러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거의 뭐 잠재적인 권력 투쟁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 국가 간에 진짜로 싸우지는 않고 그냥 잠대적으로 그냥 뭐 경제적으로나 뭐 아니면은 뭐 다른 이제 그런 정치적으로나 싸우는 그런 투쟁을 하는 거를 콜드워라고 한다. 이게 네. 이제 원래는 미국이랑 러시아 때문이었던 건데 네. 그게 지금 갑자기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미중이 된 거죠. 네. 미중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뭐 여기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아는 거를 떠드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이제 제 생각이 있으면 생각에 맞는 뉴스를 잘 이렇게 조합해서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최대한 이 자료들을 막 해서 만들 때 뒤에 이제 그 제가 본 뉴스들 링크를 다 붙여드린 게 그래서 이게 완전히 저 혼자만의 의견은 아니다. 네, 이런 네.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부르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환율 전쟁, 무역 전쟁, 뭐 패권 전쟁, 뭐 지금은 또 기술 전쟁, 뭐 엄청 전쟁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전쟁들이 냉전 상태면 일단 실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치고받고 네. 싸우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그거의 근원이 되는 게 뭘까? 권력의 기본이 되는 게 뭘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통화예요. 결국은 기축통화. 그래서 기축통화된 뉴스를 찾다 보니까 이제 제프리 삭스 교수가 2019년도 10월 29일에 이제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달러화에 의존하는 결제 제도가 복수 통화가 사용되는 결제 제도로 옮겨갈 거라고 믿는다. 달러화와 위안화, 유로화를 포함한 복수 통화가 국제무역, 세계중앙은행의 지급 준비금, 채권 발행 등에 활용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 나왔을 때 우리나라 이제 보통 네티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 좌익이다. 중국을 옹호한다. 미국을 이제 디스카드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지나서 제가 지나서 보니까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뒷장에서 기축통화의 역사로 해서 이건 그 제가 그냥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냥 이게 저도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본 적이 없어서 한번 정리를 하는 김에 정리를 해봤더니 1500년대에는 금과 은이었어요. 그냥 이제 그냥 통화, 기축통화로서 그랬는데 19세기에 산업혁명이 생긴 거죠. 그래서 너무 경제가 급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금이 증가 속도가 경제 발전 속도를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주도를 했었으니까 그러면 파운드로 1대1로 바꿔줄게 내가 잘. 그래서 이제 금본위제라는 게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이 전체 무역, 전 세계 교육의 60% 정도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영국이 자기가 이제 무역도 가지고 있고 금도 자기가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바꿔줄게. 그리고 했던 거죠. 그랬는데 이제 1914년도에 이제 1차 세계대전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파운드를 또 막 찍은 거죠. 파운드를 열심히 찍어서 전쟁 비용을 막 낸 거죠. 그랬더니 누군가는 또 이제 이거 이상하다. 돈 너무 많이 찍는데 금 바꿔줘. 이걸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31년까지 이제 요 기가 14년에 31년까지 누군가가 계속 금을 파운드를 주고서 돈 내놔, 금 내놔, 금 내놔 이제 가져간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금이 없어요. 그래서 금 안 바꿔줘 나. 31년도에 금 안 바꿔줘를 해요. 그래서 금 본위제를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31년에서 44년도까지가 비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보니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생기면서 대부분 전쟁이 유럽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처음에 못 살았었는데 미국도 거의 다 전쟁 물자를 2차 세계대전에 공급을 엄청 한 거죠. 그래서 그 대가로 금을 받은 거죠. 그래서 금이 자기네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이 당시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금의 양이 전 세계 70에서 80%를 다 미국 혼자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빌미로 브레즈너 우드 체제를 만든 거죠. 다 모여봐. 44개국, 730명. 금 1온스에 35달러로 확정해서 내가 다 바꿔줄게. 금 본위제로 다시 가자. 이걸 간 거죠, 이제.
그게 44년이에요. 저희 이제 일제시대 때 마지막. 마지막. 네. 이제 그랬는데 그걸로 이제 잘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었죠. 근데 또 똑같아요. 71년도. 예. 베트남 전쟁 나오고 무역 적자, 금 가격 상승하고 그랬더니 또 프랑스 드골 대통령께서 또 먼저 금 내놔봐 달러 줄 테니까 그래서 또 금을 또 다 찾아가시기 시작을 했어요. 리얼로. 그랬더니 또 옆에 국가들이 이상한데? 쟤 찾아갔는데 그거 나도 줘 하다 보니까 똑같이 영국 때랑 똑같이 못 줘. 배 쬐어요. 닉슨이. 배를 쬐어요. 나 금 안 바꿔줘. 예. 그랬더니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기축통화가 없는 시대가 생긴 거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미국 달러 또 폭락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상태가 되다가 75년도에 사우디에 키신저가 몰래 가서 둘이 협약을 맺고 와요. 그게 뭐냐면 오펙 석유 수출 기구가 이제 있었는데 주도권을 사우디 너한테 줄게. 대신에 그리고 이제 그 수출 수입하니까 기름을 안보 해상권을 내가 다 지켜줄게. 내가 제일 세거든. 군대 내가 제일 세. 그러니까 내가 다 그 길을 다 막아줄게. 그리고 군대 다 파병해주고 독일에도 파병해주고 사우디도 파병하고 전 세계 이제 경찰이 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고서 대신에 달러로만 결제해. 석유는 달러로만 해. 딴 통화로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라고 한 거예요. 이 상황으로 지금 2020년까지 왔어요. 그렇죠. 거의. 이게 엄청난 일이죠. 네, 이게 결국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오일 본위제처럼 된 거죠. 네. 달러를 그러니까 기름이 없으면 다 산업 자체가 안 돌아가니까 그거 자체를 바꾼 거죠.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2020년도는 다시 이제 맨 끝부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지금 얘기했던 걸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결국은 중국이 미중 갈등 또 미중 전쟁을 지금 얘기했으니까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미중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석유 결제 대금을 위안화로 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했던 게 2016년이에요. 네. 2016년 1월에 시진핑이 사우디 들르고 뭐 이란 들르고 들러서 다 나 위안화로 좀 결제 좀 하게 해줘봐. 그걸 막 돌아다녔어요. 네. 그랬더니 바로 그때 국무장관이 바로 가가지고 얘네들 다시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 국무장관. 미국 국무장관. 네. 네. 그 당연히 거래를 다들 못했겠죠. 그래서 그 이제 다음 장 또 보시면은 그때 2018년도에는 그래서 자기가 상하이에 거래소를 만들어 버려요. 네. 그러고서 우리 거래소에서 거래하자. 근데 아무도 거래를 안 해주네요. 네. 그리고 그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게 좀 싫은 애들. 러시아나 앙골라 해가지고 조금씩 해줄 거로 예상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거래가 안 됐대요. 거래가 안 되고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 달러화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조금씩 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됐냐? 라고 보면 베네수엘라, 이란 같은 데들 금융 제재 맞고 네. 후세인, 이라크 이제 폭탄 맞고 전쟁 맞고 그 달러로 결제를 하려고 하는 거를 반대하게 되면 금융 제재를 받으면서 계속 당한 거예요. 미국한테. 네. 군사력도 다 있었으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였는데 결국 2020년도 올해죠, 올해. 7월 19일에 BP가 결제를 해버렸어요. 의외죠. 진짜. 네, BP가 처음으로 결제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볼 건데 석유의 수입량이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이에요. 네. 이게 300배럴인가를 받은 건데 300만 배럴. 300만 배럴 한 건데 300만 배럴 하루 쓰는 양도 안 돼요. 하루 양도 안 돼요. 중국에서 하루 쓰는 양도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이거를 처음으로 위안화로 돈을 주고 오일을 받은 거죠. 중국에. 그러면은 결국 위안화를 가지고 뭘 했을까? 라는 게 이제 저의 물음표긴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찾아봤는데 내용이 나오진 않아서 그냥 다 게싱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그러네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중국이 그래서 이거를 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지금 2016년이었죠. 네. 2016년에서 2020년이니까 벌써 5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코로나 덕에 처음 해본 거예요. 네, 오히려 오일 가격이 너무 많이 빠지고 그 다음에 수급이 다 망가져 버리니까 사주래가 중국이 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나도 거기 말고 할 데 없어. 팔 데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위안화든 뭐든 받고 팔자. 그래서 간 거죠. 저장고도 중국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19일자 뉴스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목들이 뭐 배럴당 위안 야심, 기축통화로 가는 첫 관문, 원유 뚫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기축통화를 간 지금 현재 시점에서 키워드가 뭐였냐면 기름이었고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지켜주겠다고 했고 네. 대신에 달러로만 거래하라 그랬어요.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 세 가지 중에 지금 달러로만 거래하라는 거 어겼죠 일단.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뒤쪽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자꾸 이제 군비 축소하고 있잖아요. 자국으로 넘어가고 돈 내라고 그러고 네. 독일에서 군대 빼고 네. 뭐 사우디에서도 군대 빼고 이러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곧 그림들 보시면은 중국 하루 소비량이 뭐 1200만 정도 되는 거고 미국은 점점 수입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쉐일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하루 소비량들 보시면은 뭐 1400만, 1900만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걸 쓰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그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안에 선물 거래소랑 유가 거래소를 만들어 놨는데 네. 그게 INE 라는 거래소를 만들고 네. 거기서 원유 선물이 거래가 되고 있어요. 거래가 이걸 거래를 한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원유 딜리버리를 한 거죠 지금. 네. 그리고 돈을 위안화로 받은 거죠. 여기서 아무도 거래 안 하다가. 아, 네. 그래서 이제 뒷장 보시면은 제가 이거 그 INE 원유 선물이랑 WTI 선물이랑 스프레드를 그려놓은 거예요. 네. 네. 보시면은 WTI 선물 완전 마이너스 40 갈 때도 네. 별로 흔들리지 중국에 않아요. 있는 건 별로 안 흔들렸어요. 거기다 고평이었어요. 고평가였어요. 그래서 아 이게 고평가가 된 적이 생각보다 많아요. 중국에서 거래되는 게 오히려. 네. 근데 대부분 이거를 왜 애들이 안 했나라고를 유추를 해보면 네. 위안화는 매니플레이션 할 것 같을 거예요. 네. 이게 환율을 조작해서 뭐, 내가 그쵸. 기름을 팔거나 환율 조작해서 싸게 받아오고 뭐 이런 네. 짓을 할 것 같아서 믿음이 없어서 거래를 안 했는데 지금은 이제 가격이 너무 빠지니까 일단 살 사람에게 넘겨야 하는 거죠. 아. 그래서 계속 넘어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은 이제 중국몽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네. 8월 3일자 뉴스부터. 그래서 보시면은 세계 중앙은행 보유 통화 미국 달러가 62%예요. 그 다음에 유로가 20%, 엔화가 5.8%, 위안화는 2%밖에 안 돼요. 여기도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비율로 가지고 있겠죠. 많이 달러들을 네. 제일 많이 가지고 있겠죠. 원유 소비량 보시면은 2018년 기준으로 보면은 뭐 중국이 1353만 배럴을 써요. 하루에. 하루에. 미국 하루에 2000만 배럴 쓰는데요. 네. 어마무시하게 쓰고 어마무시하게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279만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쓰는지 저도 몰랐어요. 자세하게 숫자적으로 안 봤어서.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보시면은 되게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미국 국채 보유량이 2013년도에 최고 정점이었어요. 1조 거의 3천억 불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2020년도 5월 달에는 1조 800억 불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이 사이에 뭘 했느냐? 아까 이제 금 얘기 하셨지만 금을 산 것 같아요. 네, 금을 산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루 평균 원유 수입량이 1290만 배럴이고 그런 와중에서 지금 중국몽을 꾸면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또 여기 제가 이제 사각형으로 뭐 디지털 위안화 결제 추진 이런 걸 쓰고 있는데 결국 지금 달러화에서 위안화로 가져오고 싶은데 자기네는 이미 QR코드로 다 결제하잖아요. 맞아요. QR코드 결제하니까 지금 뭐 비트코인 다 싫어하니까 그래서 위안화를 크립토로 만들어서 결제하게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무역 결제할 때 쉽게 만들고 위안화를 만들어 버리면 되지 않겠냐 라고 해서 아예 비트코인이 아니라 위안화 이제 뭔가 베이스로 된. 전자화폐가 나오는 거죠. 위안화 전자화폐가. 그래서 그걸 되게 세게 하고 있고 이거가 이제 뉴스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보시면은 위안화 딱 그 받은 날짜 7월 20일에 이더리움이나 뭐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폭등을 해버렸어요. 근데 또 그 날짜에 또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 조용히 뉴스가 나왔어요. 그 원래 비트코인은 수탁을 아무도 못하고 개런티를 아무도 못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미국의 은행들 보고 니네 다 수탁도 해. 풀었어요. 다 풀었어요. 그래서 CT랑 BOA나 이런 애들이 이제 수탁을 할 수 있어질 거예요. 그거 되게 이런 것들이 한 날짜에 다 이루어졌어요. 네,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면 위안화가 크립토가 됐건 블록체인을 통해서 자기네 커런시를 만들 거고 그 커런시를 전 세계를 돌리고 그러면서 그걸로서 이제 편하니까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게 만들고 그러면서 아무도 살 사람 없는데 사주고 그래서 위안화 주고 받고 하는 거죠. 그러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위안화 추이를 이제 보시면
그 뒷장에 이제 5년간 추이를 제가 그려드렸는데 실제로 7월 20일에 해가지고 위안화가 이렇게 약세가 됐다거나 이랬으면은 위안화를 팔고 달러로 바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보려고 원래 차트를 찾아본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안 그러죠. 위안화가 오히려 강세예요. 그럼 위안화를 받아서 뭘 했지? 영국은 바꾸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위안화를 가지고 뭔가를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중국한테 물건 사고 미국은 미국 국채 준 거랑 똑같거든요. 달러를 결제하면 그 달러로 미국 국채 사니까. 그래서 증가한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너 물건 다 줘, 내가 국채 줄게. 그리고 국채 준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러면 과연 이 환율로 바꾸지 않았다면 뭐를 했을까? 그러면 위안화 채권을 샀을 가능성이 제일 많아 보이는 것 같고. 샀다고 치면 돌고 돌아서 맨 끝에서는. 어차피 위안화가 어차피 이제 뭐 종이니까. 종이니까 뭔가를 사야 돼요. 뭔가를 사긴 사야 뭔가를 사야 돼요. 예, 뭔가를 사야 돼요. 그러니까 그 통화가 늘어나면 그 나라 국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점에서 보면 아 이제 위안화의 비중들을 높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통화면에 봤을 때는 생각보다 빠른 진전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치고 들어오는 거네요. 치고 들어오는 미국을 거죠. 패권에. 개겨 보는 거죠 이제 한번. 그럼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면 달러 약세에 그러니까 또 영향을 유지가 주는 될 시점이 수밖에 될 수 있는.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위안화가 저렇게 되면서 위안화가 강세가 되고 달러 약세가 계속 유지가 되는지를 잘 봐야 되겠죠. 결국은 이 커런시에서 패권이 넘어가면 저희가 그렇죠. 앞에서 역사를 쭉 봤잖아요. 네. 그래서 얘 계속 돈이 없을 것 같네? 못 갚을 빼고, 것 같네? 이러면 빼고, 이제 어. 빼고 기축통화가 바뀌면 전체 구조가 바뀌잖아요. 영국에서 네네. 미국으로 넘어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막기 위해서 결국은 미국은 뭔가 결산을 액션을 하겠죠. 결산을 취하겠죠. 하겠죠. 예. 근데 이제 지금 현재 트럼프는 약간 다 빼자 분위기잖아요. 나 먹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래. 그쵸, 다, 그쵸, 다 그쵸. 가봐. 이러다 보면 결국은 이게 깨지는 그림의 영동이 되게 많이 나올 수도,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일단은 뭐 아까 마찬가지로 안보 부분 건드려지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안보 부분을 그래서 한번 이제 보려고 그 다음에 이제 안보 부분을 넣었어요. 저도 솔직히 이게 잘 모르는 분야여서 네. 안보 부분은. 근데 몰랐는데 사우스 모닝 포스트를 보면은 네. 이 옆에 칸에 밀러터리라는 뉴스 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밀러터리 관련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고, 그다음에 네. 유튜브 몇 개 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찾아본 내용들을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주로 그림으로만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군사 용어 잘 모르고 네, 네. 구축함 잘 처음 모르잖아요. 들어보는데. 처음 들어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네. 찾은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 5월 15일자 네. 뉴스예요. 뉴스에서 구축함은 진짜 전투가 되는 그쵸. 배예요. 그래서 그게 US의 라파엘 페랄타라는 배가 있대요. 지금 밑에 있는 그 그림 배예요. 이게 지금 황해라고 부르는 게 우리 서해. 네. 네, 서해 쪽인데 그 서해 안에서 이 미국 군함들이 그 뒤에 보면 지도도 이제 같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근처까지 갔었는지도 다 나와요. 무서운 세상인 것 같아요. 나랑 되게 가까이 갔네요. 네, 되게 가까이 가요. 얘가 이 서해안을 들어오는 거를 중국이 제일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여기 서해안에 들어오면 북경, 그 다음에 상하이가 그냥 다 사정권이에요. 네. 그래서 잠수함이 됐건 무슨 구축함이 됐건 들어오는 거 무조건 못 완전 들어오는데 싫어하죠. 200캐리건 뭐건 안 지킨대요, 중국. 네. 그런 거 뭐 공해인데도 못 들어오게 한대요. 들어오지 말라고 가다가. 무서워하죠. 네, 네. 무서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이걸 찾으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아직도 말보다 주먹이 가까운 건가 보다. 네. 네. 그 다음에 미군이 빠지면 이쪽 동해 남중국해도 그렇고 네. 미군이 빠져나가면 이렇게 찝쩍거리면서 중국에 그럴 수 가서 있죠. 네. 그냥 군대 갖다 넣은대요. 네. 그럼 어떻게 못하니까 필리핀도 못하고 베트남도 못한대요. 그렇죠. 그래서 영토 분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장도 보시면은 이것도 새로운 이름이에요. 주말트. 네. 얘가 뭐냐면 배도 스텔스 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생겼는데요. 네, 스텔스, 네. 생겼죠. 그래서 얘는 레이더에 안 잡힌대요. 네. 그 조그만 어선처럼만 잡힌다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공격용이 아니래요. 정찰용인 거예요. 비행기처럼. 그게 2017년도 때는 정찰배로 이렇게 있었는데 목표는 이제 공격용으로 바꾸는 거였는데 그 뒷장 보시면은 20년 올해 3월 30일에 공격용으로 이제 장착을 해서 완료가 됐대요. 그래서 완전 작동이라고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무서운 상황이구나 라는 게 보여지고 그게 3월 30일이에요.
그다음에 최근에 7월 4일 날 남중국해가 이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이러니까 결국 이제 그 두 대의 항공모함이 갔죠. 레이건하고 나츠미가 간 거예요. 그래서 보통 미국이 두 대의 항공모함을 내보내면 그거는 자꾸 까불면 공격하게 혼난다. 네. 뭐 이런 이제 시그널을 주는 거래요. 보통 네. 한 대만 간대요, 훈련할 때. 근데 두 대가 가면은 그래서 그 뒷장도 보시면 이제 그림이 보시면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두 대가 딱 가죠, 가운데. 네. 멋있어요, 나는. 그래서 그런데 되게 웃긴 게 뉴스에서 8월 11일자니까 이거 엊그저께예요. 엊그저께 그러네요. 뉴스가 뭐냐면 중국군이 미국이랑 교착 상태가 발생을 하더라도 쏘지 않는다. 라는 걸 중국이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 자기네 군대한테 너네랑 부닥쳐도 안 쏘라고 했어. 네네. 그러니까 너네도 하지 마. 네. 이게 싸우진 않겠다는 거죠. 아주. 그래서 그러면서 그 밑에 제가 이제 조그맣게 써드린 중국은 긴장하고 위험한 상황을 시키고 싶다며 당초의 요청을 억누른 뒤에 국방장관 간의 대화에 동의했다.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네. 말로 하자. 싸우지 말자. 네. 불안한 거죠, 이제. 약간 꼬리 내리는 느낌이죠, 일단. 그렇죠. 지금 이제 싸우고 있는데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누가 이길까라고 제가 제목을 말씀드렸으니까. 네. 그런 와중에 그 7월 27일 날 베이징 함이라고 불리울지 상하이 함이라고 불리울지 아직 이름은 안 정해진 배가 완성이 됐대요. 이게 엄청 크고 또 센 배인가 봐요. 그래서 이게 인민해방군. 뉴스를 찾다 보면 PLA라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게 이제 인민해방군이에요. 예, 인민해방군. 그래서 이걸로 해서 계속 군비를 증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군비가 얼마나 증강됐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월드뱅크에서 별의별 걸 다 자료를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월드뱅크에 있는 수치 자료를 만들어서 제가 엑셀로 따로 그린 자료예요. 네, 그린 자료인데 보시면은 스케일로 봐서 되게 보기가 어려워서 제가 어떻게 찾은 건가 하면 그냥 이제 퍼센트지로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에요. 이 파란색은 중국의 그 지출. 국방비예요. 그리고 주황색은 미국 국방비예요. 전 세계 따라갈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미국의 국방비를 따라갈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그렇죠. 그 퍼센테이지는 뭘 얘기해요? 퍼센티지는 뭐에- 미국이랑 중국이랑 미국이 쓰는 돈 대비로 중국이 얼마나 국방비를 써서 쓰고 있는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5%도 안 되는 거예요. 미국 국방비 5%도 안 되는 돈을 중국이 쓰고 있었던 썼었는데. 거죠. 국방비로. 지금은 그래요? 근데 15% 네. 가까이. 5%도 안 되는 건데 지금은 몇 프로냐면 40%예요. 40%. 거의 뭐 미국 한 반 쓴다고 미국 봐요. 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그로스를 보시면은 2010년도부터 미국은 줄이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에 반해서 중국은 계속 올리는 거예요. 엄청. 그래서 이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이 그로스 그 전체 금액 자체가 가까워지면 굉장히 이제 크리티컬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죠. 아직은 조금은 이 누적하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홍콩 같은 경우도 얘기할 때 국방 관련돼 있는 기계들 수출 다 금지시켰거든요. 네. 이번에 그거 법 통과하면서. 트럼프가. 예, 네. 트럼프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위협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예. 좀 저거 하면 콜드자 뛰는 건가요? 그거? 뛰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내 나라에서는 안 할 것 같아서 불안한 거죠, 우리는. 괜히 그럴 수 대만 있죠. 또는 우리나라 이런 이제 좀 옆에 있는 데서 괜히 뭐 이제 터질 수도 있고. 터트리고 자기네들은 또 이제 또 괜찮을까봐 아주 불안한 거죠, 이제. 그래서 그 뒷장은 제가 그래서 그러면은 경제 사이즈는 어떨까? 그 중국이 저렇게 개길만하게 컸을까라는 게 궁금해서 GDP가 제일 쉬우니까 그래서 GDP를 제가 이것도 월드뱅크 자료예요. 네, 월드뱅크 자료를 그냥 해서 만든 자료인데 여기 보면은 그 US GDP가 나오고 US GDP PPP가 나와요. 그리고 차이나 GDP도 PPP로 바꾼 거. 이게 PPP가 뭐냐면 Purchasing Power Parity라고 해서 구매력 기준으로 만든 GDP예요. 네, 똑같은 GDP인데 그러면은 똑같은 국민소득이 같더라도 생필품 값이 싸면 네. 당연히 더 많이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미국 기준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PPP가 높다는 거는 실질 구매력이 높을수록 물가가 더 싼 상태가 되는 거죠. 싼 국가가 더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쵸. 물가가 싼 국가가.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파란색 선이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자기네가 기준이니까 안 움직여요. PPP로 하든 뭘로 하든 안 움직여요. 그대로인데 중국은 달러 기준으로 바꿔서 햄버거 기준 바꾸고 인건비 바꾸고 그래서 실제 구매력 기준으로 바꿔가지고 그림을 다시 그리면 이제
파란색이 차이나, 네. 그리고 이제 노란색이 미국, 네. 그 다음에 주황색이 PPP로 바꾼 차이나. 그러니까 원래보다 물건값이 싸니까 훨씬 더 높은 GDP인 거가 되는 거죠. 미국 물가 수준하고 맞추면. 그러면 그게 넘어간 게 2016년, 2017년도에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생각했을 때는 CNY 기준으로 GDP 만들고 있을 거고, 네. 제 생각에. 그러면 자기 딴에는 2016년도면은 미국이랑 다이다이 먹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사우디를 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 나랑 하자. 직접 하자. 이제는. 우리 비슷하다. 이렇게 우기려고 했는데, 이제 안 된 거죠. 근데 알고 보면 이렇게 스프레드는 계속 있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 코로나로 제가 이제 흐린 선으로 낮춘 게 뭐냐면 이제 GDP가 낮아지잖아요. 미국은 네. 그로스 한 마이너스 뭐 10%, 5% 하는 데들도 있고 YOY로. 네. 그리고 중국은 뭐 한 1, 2%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반영하면 이제 미국은 GDP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중국은 GDP가 그대로 조금이라도 올라가죠. 그러면 보면은 제가 이제 1.39x라고 썼는 게 오른쪽 차트도 미국의 몇 배냐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1.39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많이 따라온 거죠. 엄청 따라온 거죠 지금. 엄청 따라왔네요. 네, 다 따라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뒷장은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 얘네들이 결국은 이제 그 GDP도 GDP지만 리저브 부분에 있었을 때 중앙은행 리저브들. 그래서 그 리저브는 어떻게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찾다 보니까 그것도 또 월드뱅크 자료 안에 그 리저브 데이터가 따로 있더라고요. 토탈 리저브. 디테일하게 있어요. 인크루딩 골드가 있고요. 리저브 데이터도 마이너스 골드한 리저브가 있어요. 훌륭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이런 자료를 찾게 돼서 대단하다. 이런 걸 다 만들어 놨구나, 월드뱅크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빼기도 해본 거예요. 제가 이것도 그림을 그냥 그려서. 그러면 이걸로 보면은 결국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보시면은 달러를 찍을 수 있는 애는 리저브가 많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찍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만들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 기축 통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중국은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네. 3천 이상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노란색이랑 파란색은 골드를 포함하냐 안 하냐니까 그거 빼기를 해봤어요. 그게 오른쪽 차트예요. 그러면은 중국이 그 빼기한 게 골드잖아요. 네. 그래서 골드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 거지? 이렇게 봤더니 미국이 골드가 많아졌다 줄어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 달러 텀으로 된 거면은 골드 가격에 따라 변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려보니까 노란색 그린 게 금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 나누기 해보니까 미국은 금 양이 안 변했어요 거의. 그러니까 달러 텀으로 금 보유량을 자기네 리저브라고 보여주다 보니까 결국은 금 가격이 올라가면 리저브가 많아지는 것처럼 나왔다가 금 가격이 떨어지면 리저브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 있네요. 그래서 붙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미국은 그대로 있네. 근데 중국은 그게 그 얘기군요. 네, 그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중국은 조금씩 계속 더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차트처럼 산 다음에 물건 사고 달러 받은 다음에 그걸로 트레저리를 샀었는데 최근 5년간 안 샀잖아요.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다 이런 거 사는 거죠. 금 사거나 뭐 다른 걸 산 거죠. 딴 나라 통화를 산 거죠. 그런 걸 이제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이거 뭐 발표는 안 했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도 중국 애들이 만만치는 않구나. 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드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인구를 보고 싶었어요. 이게 전 세계 인구 그림이에요. 진한 색일수록 인구가 많은 거예요. 역시 중국과 인도가 아주 많다. 그렇죠.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뒷장도 보시면은 이제 연령대별 분포. 이건 뭐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월드 파퓰레이션 리뷰라는 사이트가 얘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네, 다 오픈해서 라이브로 살아서 움직여요. 그래서 그걸로 보시면은 중국은 위아래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죠. 그래서 33세 굉장히 많고 51세 좀 많고 근데 밑에를 보시면은 얘네는 밀리언이에요. 밀리언이에요. 단위 자체가 자체가 부실하다 해도 인원수가 엄청 커요. 밀리언인 거죠. 밀리언이에요. 8밀리언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인구가 많은 거죠. 근데 미국은 참 관리를 잘한다. 연령대도 맞추고 남녀도 맞춰요. 거의 균등하네요. 균등하게. 그래서 인구 관리도 되게 잘하고 있구나를 보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되게 이런 걸 미국 잘 못하는 것 같았는데 엄청 뒤로 잘 되고 있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민 받고 이런 정책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쪽은 이제
인구 전체를 갖다가 그림을 크게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결국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99년 가면 줄어들어요. 우리나라도 비슷하고. 네. 이거 우리나라 것도 요 사이트 가시면은 다 볼 수 있으세요. 네. 우리나라 너무 심각해요. 네. 그래서 넣었다가 뺐어요. 너무 우울해서 너무 우울해서. 너무 우울해서 뺐어요. 네, 그 정도예요. 보시면 너무 우울해요. 네, 진짜 우울한 정도로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줄어들었다 해도 10억 명 이상이에요. 2099년 가도. 미국 같은 경우는 뒷장 보시면 3억 명인데 늘어나는. 계속 늘어나요. 대단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미국도 만만치 않다. 관리되고 있는 애들이다. 역시 다르다. 그래서 이제 그 기축통화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이제 최종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부분 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2020년도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지금 말씀드린 걸 생각해보면, BP가 300만 배럴을, 한마디로 메이저 회사가 300만 배럴을 위안화로 결제를 하는 일을 했다. 용감하게. 근데 어쩔 수 없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익스큐즈라고 있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계속 더 할 건지 말 건지가 이제 굉장한 주목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뉴스들을 보면은 원자재 회사 머큐리아라는 회사가 있는데 걔네들도 계약하기로 했다고 하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원래는 베네수엘라 이런 이제 뭐 반미 국가들만 했던 건데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독일이나 사우디에서 빼고 있고, 맞아요. 군대를 빼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빼겠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군대를 그렇게 빼고 나면은 중국은 이제 찝쩍거리죠. 네. 이렇게 저쪽 섬 이런 데 찝쩍찝쩍 거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주한미군 철수해라 뭐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이 사잖아요. 지금 미국 원유 많이 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사줘야 되는 거예요. 안 사주면 이게 혼나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다 연결이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3인가 그렇더라고요. 그쵸. 엄청나게 사들여서 하죠. 저희가 3위 정도. 네. 아니고 사우디가 제일 많고, 사우디에서 하는 게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쿠웨이트인가 그렇고, 3위가 미국. 엄청 사더라고요. 이게 정치적인 연관성이 다 있는 거였고, 군사적인 연관성도 굉장히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 딱 보니까 패권 전쟁 중이다. 그러나 이제 15일날 내일 모레 경제 고위급 회담을 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군사도 했을 때 우리 한 발도 안 쏟게 먼저 이제 내리잖아요, 꼬리를. 중국이, 그쵸. 중국이. 여기서도 꼬리를 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싸우진 않을 것 같다. 그 얘기 뭐냐면 스스로가 내가 미국보단 약하다고 인정한 거잖아요. 그쵸.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오른쪽에 트럼프 뉴스 보이는 사진 뉴스도 보시면은 중국이 계속 흔들기만 해봐. 더 압박 계속하면 나 무역 합의 파기한다.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계약서 안에, 저도 이제 계약서 안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그 2월인가에 합의한 거 있잖아요. 합의 안에 천재지변 내지는 질병과 같은 상황이 생기면 파기할 수 있다는 게 써있대요. 그래서 그걸 들어서 이걸 파기하면 파기할 수 있나 봐요, 법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 저도 찾아보다 못 찾았어요. 그래서 코로나를 일으켰네. 네, 그래서 코로나를 일으켰나 뭐 이런 게 이제 트럼프가 음모론으로는 그런 말을 계속 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일으킨 거 아니야. 그 날짜도 맞는다. 막 이러면서 이제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둘이 어려울 수 있겠다. 그래서 되게 네거티브 했었어요. 그랬는데 8월 9일날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랑 비슷한 결론을 주간동화에서 내줬어요. 시진핑이 마오쩌둥 동상 앞에서 연설하고 있는데 지구전론이라는 거를 얘기한대요. 마오쩌둥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을 때, 지구전론이 뭐냐면 질질 끌고 오래 가겠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우리 너랑 비슷해졌으니 한판 붙어서 싸워서 이기자. 이렇게 두 파가 있대요. 중국에 항상 두 파가 있는데 지금 시진핑이 이 편 들을까 이 편 들을까 하다가 지금 일로 붙은 지구전으로 간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싸우면 내가 질 것 같은 게 확실해졌고, 그러면은 올해 대신에 인구로 보나 소비 그걸로 보나 지금 앞에서 쭉 본 걸로 보면 오래 가면 내가 이길 것 같은 거죠. 그렇죠. 10년이 걸릴지 20년 걸릴지 모르겠지만 버티면 내가 이길 것 같은 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찝쩍찝쩍거리면서 간을 계속 볼 것 같다. 그래서 이거 미중 관계가 빨리 뭔가 솔브되면서 서로 악수하면서 끝날 상황 같진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 네,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결국은 아직은 자기가 약하다는 걸 인정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결국 주도하는 시장일 거다. 당분간은.
그래서 그 전쟁에서의 승자는 결국 미국인 거죠. 단기전으로는. 그렇죠. 단기적으로 미국인데 조금 더 롱텀으로 보시면 중국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기술전이나 지금 이제 뭐 기술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뭐 화웨이 막 제재하고 공격하고 있죠. 뭐 틱톡, 뭐 틱톡 요즘에 제재하고 이러는 것들 안에 다 지금 깡패도 그런 녹아 깡패가 있는 거죠. 이 딱 깡패죠, 깡패 진짜로. 근데 서로 깡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반대쪽에 생각해 보면은 중국 내에서 페이스북도 안 되고 유튜브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걔네 미국은- 회사는 미국에서 다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너는 안 되면서 왜 나는 되게 해 이거잖아요. 그쵸, 그쵸. 예,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자씨 이건 거죠 지금 이제. 오히려 트럼프는. 예, 트럼프 입장에서. 그러네요. 네, 그것도 그렇게 또 말이 말이 되더라고요. 돼요. 말이 되더라고요. 원래 거기 안 됐으니까. 네, 너도 안 됐으니까 나도 안 되게 할래.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 살고 난 나대로 살아보자. 그 이제 싸우는 형상이 된 거죠 지금. 거기다가 이제 기술력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리고 이제 5G나 AI로 넘어가면 그거는 데이터 양이 많은 사람이 이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안면 인식은 중국이 중국이 앞서고 있죠. 1등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인구가 더 많은데 샘플 데이터가 너무 많은 거죠. 더 많으니까. 그래서 그 음모론도 있더라고요. 그 중국이 안면 인식을 개발하는 이유가 국민을 더 통제하려고 연구를 많이 한대요. 하죠. 네, 뭘 하는지 추적하고 통제하는 그것 때문에. 그 제가 홍콩에 있을 때 네. 진짜로 선교사님 같은 경우가 들어가세요 중국에. 네. 그러면은 그 돈을 가지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이제 교회를 하시려니까 돈이 다 떨어지면 딱 알고 내쫓는 오, 대박. 아 진짜? 네. 대박이더라고요. 중국은 가능하죠. 네. 아. 그래서 어디 있는지 다 안 돼요. 네, 그래서 많이 그 중국이 비대칭적인 기술이 많이 발전하는데 모바일 네. 그런 쇼핑 이런 거랑 안면 인식 이래가지고 결제 안면 인식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다. 뭐 그렇죠. 옛날 사생활 보호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그쵸. 문제죠. 네. 그래서 하여튼 중국이 좀 한판 붙는 거예요. 한판 붙는 한판 중이다. 네, 네. 그리고 계속 갈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서로 네. 뭐 이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원래 제가 그 썰담 계속 할 때 미중 무역분쟁 한 2번 정도 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트럼프 재선을 앞두고는 절대 그냥 좋게는 안 간다 생각하고 트럼프가 얘기했거든요. 재선 되면 지난번은 몸풀기다. 진짜 세게 때릴 거다 얘기했는데 의외로 트럼프가 막 허언증 환자 같아도 정치적으로 얘기한 거 거의 다 실천하거든요. 그 예전에 제가 할 때 공약을 비교해 보니까 거의 다 했어요. 자기 선거 때 얘기한 걸 거의 다 했어요. 했어요. 10개 정도 주요 공약이 다 했는데 실패한 게 오바마 케어 없애는 거였는데 그거는 정치적으로 좀 밀려서 못한 거고 그다음 뭐 멕시코도 추진했지만 이제 잘 안 된 거지만 다 시행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논리를 보면 중국한테 딱 명확하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재선되면 절대 그냥 안 한다. 안 한다. 지금 사인해. 이렇게 한번 그런 기사 났었잖아요. 그랬는데 막 중국이 그때 안 했다가 어떻게 올 초에 약간 미국도 힘들고 보니까 정리된 것 같았는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코로나까지 생겼으니까 명분이 또 생긴 거죠. 때릴 수 있는. 바이든 되면 좀 달라지네. 근데 똑같다는 거 보는 똑같다 시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부통령 네. 그 해리스. 해리스 해줬는데 해리스가 되게 온화한 사람인가 봐요. 전 잘 모르겠는데 해리스 돼가지고 주가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어제 오른 게 해리스 해서 해리스 말고 같이 경쟁했던 친구 있어요. 뭐 누구 있는데 국정원 이름이 생각나요. 이름 생각이 저도 안 나는데 이 친구가 되면 심각한 문제래요. 네, 그런데 이 해리스가 해리스. 돼서 되게 미국 주식 쪽이나 이쪽은 좀 더 좋게 다행이다. 다행이다. 저 친구여서 오히려 그래서 네. 뭐 제가 지난 방송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미국 군부는 아무래도 다시 좀 중국이 강경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아까 그 군함 얘기도 그런 것 같고 되게 재밌는 게 베트남이랑 중국이랑 영토 분쟁이 되게 심하거든요. 다예요 다. 그 필리핀이랑 그렇고 그래서 의외로 베트남은 또 미국이랑 되게 손잡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중국 무섭잖아요. 견제하고. 무섭잖아요. 중국이랑 그쵸. 싸우려면. 근데 제가 막 그때 미국 전쟁 이렇게 되게 열심히 이렇게 준비하다 느낀 건데 중국이 이렇게 팽창 정책을 하는 가장 큰 근간이 석유 안정적인 수급 이게 깔려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올해 그 원유 시장 좀 보고 원유 산업이 끝날 수 있겠다. 그 살아있는 동안에 어렸을 때는 이제 고갈돼서 끝난다 배웠는데 그런 날 오기 전에 산업 자체가 재편돼서 없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원유 선물도 약간 이제 유행이 가는 게 가격이 이제 좀 고착화되는 형태가 있으니까 40%에서 그냥 뭐 네. 고정이잖아요. 고정. 근데 이제 저희 뭐 내용 보면 40불이 사실 어떻게 보면 다
다 쏟아부은 원가거든요. 사우디 기준으로 그냥 산유할 때는 10불 언더지만 그쵸. 그것만 말고도 이제 원가를 다 쏟아부으면 40불 이상 돼야 되니까 그렇게 보면 부가가치가 작은 산업이 돼버린 거죠. 아랑코도 이제 뭐 그죠. 예. 그러니까 알프한테 이제 추월당하고. 그죠. 생각지 못한 건데 그 빈셀만 증산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자기들 산업에 어떤 안 좋은 걸 트리거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보고 무역 전쟁 또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 또 변동성이 생기기 때문에 저 투자에는 사실 기회라고 주식하시는 분들은 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실 것 같긴 한데 그쵸. 어떻게 보면 또 투자의 기회거든요. 주식도 보면 그냥 계속 오르기만 하면 불안해서 못 못해요. 오르거든요. 근데 예, 한번 맞아. 조정하면 또 심리가 되게 재밌는 게 야 조정했으면 이제 살 때가 됐어. 이게 또 중요한 코로나 거예요. 전에 무서워서 못 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콜드워가 꼭 이렇게 투자 관점에서는 나쁜 것만은 아닐 것 같고 트럼프가 또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제대로. 트럼프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되고 났을 때는 결국은 서로 간의 무역을 하고 있는 비중이 너무 커요. 둘이 다른 데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그쵸. 둘이 싸우는 날에는 이건 전 세계가 이건 패닉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들 안에서 뭔가 네고시를 하지 않을까라는 게 기본적인 가정들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또 들은 건데 보통 미국이 이제 2인자를 항상 쳐왔대요. 자기를 위협하는. 그래서 가장 좋은 예가 일본이랑 독일 경제가 쫓아오니까 플라자 합의에서 이제 제대로 없앴고. 손발을 잘라버렸잖아요. 중국을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리만 사태 터지고 해가지고 내부가 바빠서 못했던 거라서 할 때가 됐다는. 아빠가 어제 벌 주려고 그랬는데 이제 한번 빗나갔는데 다시 벌 줄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무역전쟁 이런 부분도 투자 관점, 특히 주가지수 부분에는 좀 많이 영향이 임팩트가 클 것 같아요. 이런 관점을 보면 좀 좋지 않을까 싶네요. 두 분 이렇게 모시고 이제 무역전쟁 관련된 것도 얘기 주시고 금은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좀 새로운 저도 특히 약간 자료 같은 거 이제 못 봤던 자료들 그다음 뭐 은 같은 경우 가격을 옛날에 어렸을 때 차트가 이렇게 된 것만 알았지 왜 그랬는지 잘 몰랐었거든요. 되게 재밌었던 유익한 시간인 것 같고요. 두 분 이제 두 번째 시간이신데 뭐 어떻게 소감 한마디씩. 소감이요? 제가 원래 마무리 막 갑자기 급하거든요. 되게 그 말씀도 잘하시고 이렇게 사회를 너무 잘 보시는 것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런 거 되게 부담스러운데 어색한, 어색하지 않게 잘 해주셔서 재밌게 잘 하는 것 편하게 같아요.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네. 제가 아직 준비. 근데 제가 방송할 때 이거 늘 오프닝 좀 어색하고 이렇게 엔딩 좀 어색한데 또 이렇게 좋게 봐주시네요. 네. 대표 전문님은 예, 저도 뭐 지난번 왔을 때보다는 조금 더 편한 것 같고, 그래서 뭐 편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또 하고 싶은 얘기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뭐 늘 상품만 소개하다가 이제 이슈 위주로 이렇게 보니까 또 시장이 더 재밌고 되게 유익했던 것 같고요. 저희 이제 다음 계속 이제 새로운 내용으로 계속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시청자분들도 저희 구독 그다음 또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 늘 항상 전화번호 안내해드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통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다음 시간 한번 또 준비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좀 찾아뵙겠습니다. 그 시간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